안녕하세요. 항상 국방정보 팩트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국방 채널 KMC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주제. 미국을 제친 대한민국의 FA-50 전성시대 개막이 본격적인 세 가지 이유.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최근에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 리마 2023에서 말레이시아가 FA-50 추가 구매를 고려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.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전시회에 참여 중이며 말레이시아로부터 직접 FA-50 추가 구매에 관한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.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2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1조 2천억의 FA-50 18대를 구매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는데요. 명성 높은 해외 군사 전문지인 제인드 디펜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가적으로 FA-50 18대를 한국항공우주산업에게 구매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. 말레이시아가 FA-50의 판매 대수가 36대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 수출 금액은 2조 4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. 물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후속 군수지원 사업을 통해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. 국내의 한 언론에 따르면 현재 카이가 이집트와 FA-50 36대에 대한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수출량이 최대 10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. 이에 따라 앞으로 2-3년 안에 미 해군의 전술대체 훈련기 TSA, 신규 훈련기 UJTS 사업, 그리고 미 공군의 고등 전술 훈련기 ATT 사업에도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. 만약 150대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해외 고등 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의 50% 이상을 점유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경제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단자형 FA-50을 비롯한 추가 시장이 최대 1300대까지 확대되는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는 340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FA-50의 미국 진출 도전은 보잉 T-7A로 인해 큰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졌었는데 그런 T-7A 개발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겪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여 한국으로선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T-7A 개발이 예상보다 더 지연된다면 한국의 FA-50이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는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자아낼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. 또한 T-7A는 탈출 시스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선과 관련된 문제와 맥락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더워존과 디펜스24 등 군사 전문 매체에서도 T-7A의 레드호크 개발에 어려움에 대해 자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러한 지적들은 T-7A의 결함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보잉의 T-7A 레드호크 개발은 완성 시기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. 또한 개발이 미뤄짐에 따라 초도작전 운용 능력 IOC 획득 선언도 2027년 이후로 연기가 된 실정입니다. 미국 감사원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보잉 T-7A의 개발과 관련된 작업 스케줄이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지연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. 미 공군 관계자들도 미국 회계 감사원에게 제출된 보잉의 새로운 T-7A 개발 스케줄이 가장 낙관적인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테스트 실패, 소프트웨어 버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어 전체적인 개발 일정에 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. 또한 2018년 TX 프로그램 사업 당시 보잉은 경쟁 기종인 로키드 마틴 엔카이의 FA-50보다 100억 달러나 저렴한 입찰 금액을 제시하여 차기 훈련기 계약을 수주했는데 개발 일정에 큰 지연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부담될 상황인 것이죠. 보잉은 미 공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훈련기 T-7A 300대를 개발하고 제작하기 위한 계약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는데 계약 규모는 지상 시뮬레이터 46대와 물류 지원 등을 포함한 총 92억 달러이며 T-7A 역시 고정 계약으로 수주되었었죠. 현재 T-7A 개발 작업의 지연으로 인해 보잉은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미 공군도 2024년 예산 편성을 위해 T-38탈론의 수명 연장을 위해 1억 2,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추가 투자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. 또한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보잉과 미 공군은 T-7A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기 위해 개발 테스트와 양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 과정에서
또 다른 문제가 발견된다면 T7A 개발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을 감사원은 경고하였죠. 그리고 미 공군과 보잉은 T7A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완성도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맥락 문제 해결을 위해 미 공군은 6번의 수정과 6개월 정도의 테스트가 필요하며 소프트웨어의 완성에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 공군의 의견과 달리 보잉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죠. T7A의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효과를 오판한 보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 공군 장관은 디지털 엔지니어링이 실제 기체 테스트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. 디지털 엔지니어링은 기술적으로는 진보이지만 그 효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. 모든 새로운 설계 기법이 등장할 경우 사전 검증이 필요합니다.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활용하여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희망했지만 T7A의 레드호크 개발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예상치 못한 높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. 미 공군은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실패로 인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T7A의 실전 배치가 지연된다면 고등 전술 훈련기 ATT 사업과 전술 대체 항공기 TSA 사업 그리고 신규 훈련기 UJTS 사업에서 T7A를 제한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잉에게는 생존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. 이렇게 살펴보면 미 공군이 보잉을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. 유인 전투기가 계속해서 등장함으로써 전투기 설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파일럿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. 하늘을 날 때 엄청난 무게의 금속 조각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와 고도에 따른 기압 및 온도 변화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파일럿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복잡한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실제 자연 및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법은 T7A에 적용이 아직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디지털 엔지니어링은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파일럿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법이라 할 수 있죠. 보잉과 미 공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FA-50 경전투기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투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교훈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첫째, 어떤 상황에서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성능이 필요하다는 것. 둘째, 원활한 보급과 유지 보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. 마지막 셋째, 사용자의 목적과 예산에 맞는 무기체계여야만 긴 시간 동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. F-35와 같이 객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원활한 보급과 유지 보수가 어려워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국산 플랫폼인 FA-50이나 KF-21 보라매가 더욱 소중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죠. FA-50을 단좌형 FA-50으로 개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소형 경전투기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는 가성비와 운영의 접근성인데 FA-50은 KF-21 보라매와 같은 공세적인 전투기로 개발된 것이 아니며 근접 항공 지원, 아군의 정보 감시, 정찰 자산 및 대공 방어 시스템에 도움을 주는 방어적 제공 임무에 적합한 기체이기 때문이죠. 또한 평화 시에는 고등 전술 훈련기로 활용되어 파일럿 양성에도 기여하고 긴급 출동 등의 임무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소형 경전투기의 합당한 가격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투기가 FA-50이라면 그 미래는 앞으로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 유무인 MT 도입과 같은 복합 체계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. 지금까지 대한국방 채널 KMC였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언제나 온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